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양대지수 혼조세를 좀 기록을 하다가 지금은 소폭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0.44%로 더 많이 내리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이 조정을 겪고 있고 건설, 조선, 제약, 에너지 등 강세가 나타납니다. 오늘 장 특징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장도 해외 시장 양호, 국내장 혼조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종복은 지금 몇 년째 방송 똑같이 맨날 해외장을 먼저 얘기하면서 풀어주는데 결국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다우향과 나스닥향이 지금 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 잘 참고하고 방송을 들으셔야 돼요. 미국장 양호인데 다우가 급등이고 이게 사실 되게 불안했던 이 흐름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4만 1000까지 지금 뚫고 올라간 거거든요. 이거 조금 크게 봅니다. 기술적으로 쌍봉에 불안했던 게 요새 한 3, 4거래일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이슈 터지고 나서 더 이게 지금 심화되고 있는 건데, 미국장이 양호해도 해외장이 양호해도 다우가 양호하고요. 다우가 양호하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이따가 신의 한 수에서 이거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미국 러셀 차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중소형주들 몰아놓은 차트인데 요새 거의 지수가 1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요쪽이 움직임이 지금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요새 흐르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면 미국도 미국 내의 주식도 테슬라가 되게 세게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애플 요 두 종목이 세게 버티고 있지 마이크로소프트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흐르고 있고 물론 이게 죽는 차트는 아니에요.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흐른다는 얘기하고 죽었다는 얘기하고 달라요. 마이크로소프트 흐르고 있고 엔비디아 요거는 조금 불안합니다. 엔비디아 좀 불안하고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종목은. 아마존도 약간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알파벳도 흐르고 있고 하면서 미국 여기 7개 주식들 보면 메타도 좀 흐르고 있고요. 이쪽은 지금 보면 소외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거꾸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 이따가 내가 신의 한 수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해외 시장 양호의 국내장 혼조인데 우리나라는 다우를 따라가기보다는 나스닥과 흐름이 어느 정도 연동되는 게 있다 보니까 해외는 양호인데 국내장 혼조다라는 얘기가 자주 들어가는 거다. 요 얘기 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은 금융주가 어제 폭등했습니다. 다우가 올라간 것 중에는 금융주가 되게 세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전히 여기 에너지 관련주나 보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캐터필러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예, 요새 기똥차게 올라가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건설기계나 이런 거 얘기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다우향의 주식이 이렇게 잘 갔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미국이 움직임이 좋은 것 중에 여기 보면 트럼프 이슈도 이따가 내가 신의 한 수에서 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 솔라엣지 같은 이런 주식 이거는 지금 추천주 아닙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10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 토막.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어떤 기업의 주가가 10분의 1 토막 나고 그러는 건 좀 과하다 생각 안 들어요? 이건 이종복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알버말이나 이쪽도 미국 쪽은 슬슬 바닥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바닥이 나오려고. 그러니까 바닥이 나왔다라고 해야 이게 왜 연결이 안 되죠? 방송 끊긴 거 아닙니다. 바닥이 나왔다라고 해야 이거 리튬 관련주는 보지 말랍니다, 여러분. 요거 이따가 신의 한 수 되면 얘기할게요. 지금 보면 이제 슬슬 바닥을 다지고 있거든요.
미국장이 이렇단 얘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추종을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도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늦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 제약, 오늘은 조선 말고 기자재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쪽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면 요거는 우리 권미란 앵커가 질문 제대로 했고요. 그죠? 요게 월요일 날이었을 거예요. 요거 한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한번 보인다는 얘기 했어요. 요새 되게 잘 가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무거운 현대건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 보면 신저가에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요쪽 움직임 양호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제약주인데 유한양행은 10만 원 정도 타치했기 때문에 요거 신규 매수 안 돼요. 조금 거시기 합니다. 대신 오늘은 SK 바이오팜이 되게 세게 올라가잖아요. 건설주하고 비슷하고요. 제약주 전체적으로 여전히 흐름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흐름 좋고, 나쁘지 않다와 좋다라는 말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자재, 어제 내가 유튜브에 뭐 요새 조선주는 주도주의 어떤 면모 있다는 얘기는 했고, 어제 유튜브에 날것으로 요 성광밴드하고, 그죠? 요 태광하고 요런 쪽 한번 해봤는데, 이쪽도 잘 가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6월 달에 처음에 대량 거래 터졌을 때, 요거는 말을 이어갈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마켓텐에서 6월 21일하고 6월 25일 날 성광밴드 얘기할 때 위치가 테슬라와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움직임이 좋은 추세 패턴 중요성 얘기할 때 지금 시장에서 움직임이 좋은 종목으로 요 성광밴드는 몇 번 얘기한 거 보이죠, 여러분? 다 요런 게 특징인 거예요. 기자재 움직임 좋고, 그 다음에 또 여전히 건설기계가 좋은데, 건설기계는 지금 추격 매수,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하기보다는 눌릴 때는 나는 건설주보다는 더 좋게 봐요. 대신 이제 한 3일째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거시기 하지만 요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더, 그 다음에 에너지 원전의 두산 에너빌리티 등 보다시피 움직임이 좋은 쪽이 다우향의 주식이 진짜 많죠, 여러분. 다우향의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고, 추가적인 거는 신의 한 수에서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JW 리님께서 신의 한 수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수요일장 중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판단하면서 전략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여러분 지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내가 403 정도 한번 봤는데 402를 찍은 거거든요. 그 400을 뚫기 위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좀 해야 돼요. 조금 더 지수적인 측면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 일단 397 돌파, 395 지지 체크라고 얘기하면서 얘기 좀 할게요. 우리나라는 그들만의 리그로 먼저 올라온 게 단점. 그 다음에 미국도 다우가 세게 가고 있고, S&P는 조금 더 중소형주가 많기 때문에 나스닥보다 센 거예요, 지금. 근데 나스닥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치고 가기에는 차트적으로 조금 거시기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좀 숨이 좀 가파라 보이거든요. 숨참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수는 그런 정도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얘기가 이제 중요한데,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3로 얘기해 드려볼게요. 어제도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수는 조금 헐떡고개에 왔기 때문에 좀 쉬고 싶고, 그러면은 지수 관련주나 이쪽이 안 움직여야 되는데, 지수 관련주가 같이 여전히 움직여 버리니까, 미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소형주나 잘 모르는 주식들, 그런 종목들의 흐름이 미국은 벌써 일주일 전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날아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참 거시기 해요, 여러분.
거기에 개인들이 자금이 한계에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은 중소형주를 사지 않고 걔네들은 법적으로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사는 게 아니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나름대로 키를 맞춰주고 하려면 제약주도 지금 이격이 떠 있고 그러면 분명히 저 2차 전지가 이건 2차 전지가 안 움직이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이슈에서도 여러분들이 봤듯이 기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 건설기계나 건설이나 저 제약주들은 왜 움직임이 좋으냐? 저것은 만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는 건설주가 어느 정도 매력이 있고 자동차도 매력이 있는 겁니다. 자동차 할부금융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근데 자동차는 이미 먼저 날라왔잖아요. 그 저렇게 자동차도 확실히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안 움직이면 쟤들 위치를 보면 날랐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춤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덜 올라갔거나 만연하게 금리 인하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잘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2차 전지는 뭔데? 그리고 말 그대로 미국 빅테크 7종목이 금리 인상기에 차별이 나오면서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졌지 않습니까?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면 그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엔비디아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엔비디아가 지금 쏟아지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엔비디아 쪽에 눈을 돌리는 게 아니고 반대편에 눈을 돌려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거하고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는 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거는 주장하는 거죠. 이 종목의 의견을 정확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아까도 봤듯이 지금 수혜주의 건설기계, 건설주, 심지어는 조선기자재 같은 것도 이미 날라버렸어요. 늦어요, 여러분. 지금 따라 들어가면 늦는 겁니다. 이런 것도. 대신 제약주는 아직 바닥이에요. 제약주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해도 돼요. 그리고 요쪽 기자재나 왜냐면은 조선주가 신고가로 날아가기 때문에 기자재 같은 경우도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눌릴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눌릴 때. 지금 올라갈 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건설기계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2차 전지나 로봇이나 성장형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종목이가 너무 정확하게 너무 빨리 짚어가지고 분위기상으로는 계속 트럼프 수혜주, 2차 전지는 트럼프 피해주라고 눌러대니까 사람들이 이게 꺾여버렸죠. 매수 심리가 꺾여버리니까 안 올라가는 거지 문제가 있어서 안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게 2차 전지. 그 다음에 성장주. 요 정도면은 가이드라인은 충분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 이슈로 종목들 다 날라갔어요. 그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제일 먼저 때리는 게 관세거든요.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쪽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쪽은 기사화 안 되니까. 예, 그쪽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3 말씀드렸습니다. 네, 언론 플레이가 또 성장주에 미치는 영향도 좀 알아봤는데요. 배터리 거래대금 안 실리죠, 아직?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고요. 밤 9시에 신의 한 수에서 뵙겠습니다. 예, 오늘은 야구 하나요? 이따 뵙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오늘의 전략은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3였습니다. 금리나 수혜주, 그 가운데 성장주의 움직임, 아직 덜 올라간 그런 바닥권에 있는 성장주의 동향과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이었습니다.